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관시종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 2.5%대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무려 3.56% 급락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빨간불이죠. 특히나 요 엔비디아도 무려 1.14% 하락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도 1.5%대 하락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이너스 1.4%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환율이죠. 환율. 자, 지금 현재 1,448원인데요. 오전에는 1,45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자,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는 거고, 지금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지금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아직 매수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물타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은 더 관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왜 아직까지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히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언제부터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지, 이 반등 시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수급의 주체, 바로 외국인들이죠. 자,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릴 건데, 자, 오늘도 보시면 지금 날짜가 12월 19일이죠. 지금 유베스 증권은 약 6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자, 지금 메릴린치, JP모건,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메릴린치에서는 무려 244만 주, JP모건도 거의 60만 주, 모건스탠리는 46만 주, 시티그룹 10만 주 이상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12월 12일이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요 날이 내마녀의 날이었죠. 내마녀의 날. 자, 이게 무슨 날이에요? 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동안 7월 달부터 주가의 하락 움직임이 길게 이어졌었는데, 그동안 이 외국인들이 이제 지수 옵션을 쇼세사가 베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를 강제적으로 누르면서, 덩달아서 이 삼성전자 주가도 어떻게 됐어요? 같이 하락이 났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은 오히려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손실을 본 게 아니고요, 오히려 큰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이 파생 상품으로. 그래서 12월 12일 날 이후부터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경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요, 13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BNP 파리바나 맥쿼리 증권, CLSA 증권, 유베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일부 전환이 됐어요. 자, 근데 보시면 메릴린치,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JP모건, HSBC, 노무라, SG증권, 골드만삭스 어때요?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매수세로 전환이 된 외국계 증권사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매수세보다 매도 물량이 몇 배가 더 많아요. 자,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 지난달 25일 날, 자, 이사회에서 뭐가 나왔어요? 향후 1년 동안 10조 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의결이 됐고요. 이 중에 3조 원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소각을 하겠다 했죠. 자,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이 크지 않고 오히려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지금 이 매매 동향에서 기타 법인 보세요. 자, 우선은 외국인들은 쭉 계속해서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기타 법인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데, 바로 이 기타 법인이 삼성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누가? 삼성에서 자사주 매입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고, 자, 지금 이 외국인들은요,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싸움. 왜냐면은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러한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지금 이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수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이유,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을 좀 드렸던 내용이에요.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 내용 소통방에서도 정리를 해서 좀 올려드렸었는데, 자, 삼성전자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 화요일날 엊그제 올려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 높은 환율이에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언급을 좀 드렸긴 했는데, 자, 지금 환율이 얼마였죠? 거의 1,450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 매수를 했어요. 환율이 1,450원일 때. 자, 얘네가 단타를 칠까요? 아니에요. 자, 얘네들은 중장기로 대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중장기로 매매하는 와중에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1,300원, 1,200원 이렇게 내려갔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150원에서 200원 가량을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환차손이라 그러죠. 자, 얘네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봤을 때 이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내려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현 구간에서 환율이 이렇게 높은 시점에서 굳이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큰 호재가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1,400원 이하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이때 저가 매수가 유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자,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리긴 했는데 불확실한 반도체 보조금이에요. 지금 이미 삼성전자는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뭘 약속받고? 이 반도체 보조금을 약속을 받고. 지금 바이든 정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1월 20일 날 임기가 종료가 되면서 트럼프 정권으로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근데 보세요. 최근에 TSMC 9조 2천억 원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을 했고요. 이거 11월 중순경에 처음으로 확정을 받았던 기업이고, 그 다음엔 인텔 11월 말이었죠. 11조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8천억 가량이 감액이 된 수치예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12월 11일 날 8조 8천억 원으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확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보조금 확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보조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 이게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즉 리스크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관망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이 좀 돼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때 뭐라 말했어요? 자, 칩스법을 계속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도체 보조금의 삭감 또는 폐지까지 거론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정권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와의 반도체 보조금 합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이게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위축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이러한 악재가 해소가 될 때까지 눈치 싸움을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는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정치적 리스크도 한몫을 하고 있어요. 12월 3일 날 밤 10시 30분, 자, 이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죠. 자,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가 되긴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 뭐가 가결됐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요게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직무 정지 상태가 됐어요.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지금 공석인 상태라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요 내용이 불안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취임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정책이 펼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는 그냥 트럼프 리스크라 말을 할게요. 트럼프 리스크로 작용이 되면서 이 외국인들의 불안한 마음,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위축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데 얼마 투자했어요? 62조 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공장을 건설을 하면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손실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큰 회사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 두 곳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바이든 정권에서 약속을 받았죠. 반도체 보조금 지급해 주겠다. 공장을 짓게 되면. 자, 근데 이 약속이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미국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떠한 나라, 어떠한 기업에서 다시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할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1월 20일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삼성전자와의 이 반도체 보조금 확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확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월 20일 이전에 확정이 안 되고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자, 이미 전 정권에서 약속을 받았던 거를 이행을 안 해준다?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으로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반도체 보조금 감액이 될 수는 있어요. 감액이 될 수 있겠지만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은 확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요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 환율도 마찬가지로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 터진 이후에 급등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탄핵소추안이 이미 가결이 됐고 헌재로 지금 넘어가죠. 자,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율은 점점 안정권을 찾으면서 1,400원, 더 나아가서는 1,300원대. 자, 요렇게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이 환차손에 대한, 자, 이것도 리스크예요, 리스크. 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럼 우리가 날짜를 봤을 때, 자, 1월 중순에서 말. 자, 이때부터는 웬만한 악재는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자, 뭐가 들어올까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날짜는 1월 중순에서 말. 이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매수 준비를 해놔야 된다. 매수 준비라는 게 별거 없죠. 실탄, 즉 시드를 만들어 놔야죠. 지금 7만 원 이상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분들도 좀 빠르게 손실을 축소를 시켜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수익권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평단가 조절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내가 평단가예요. 지금 주가는 얼마예요? 5만 3천 원이죠. 지금 8만 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5만 3천 원에 예를 들어 요 구간이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평단가 조절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평단가 얼마 되죠? 거의 한 6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자, 6만 5천 원이면요,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면은 본전입니다, 본전. 그쵸? 근데 이렇게 윗권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할 때 8만 원 요 구간에 요 구간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야지만은 요 분들은 본전에 탈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실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이 저점 구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을 파악을 해서 가장 저점 구간에서 평단가 조절, 비중 추가를 하면서 평단가 조절해 놔야지만은 손실을 줄여가면서 오히려 수익권으로 빠른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쵸? 지금 이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100단위 거의 없습니다. 1000단위, 억 단위, 많게는 10억 이상도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예요. 자, 이분들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삼성전자 망하는 회사 아닙니다. 망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HBM 요거 3 컬테스트 통과를 못하면서 7월달부터, 자,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HBM3 어때요? 중요한 컬테스트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년에 HBM4 나오죠. 사실상 HBM에 대한 악재는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맞고요. 10월 말에 HBM3 조건부 승인 이슈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4분기 이 HBM3 매출 5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이미 삼성전자 측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1월 달에 또 뭐가 있어요?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월 달부터 뭐가 올라갈까요?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외국인들이 놓칠까요? 이미 3분기 때는 HBM3 판매량 10%밖에 안 나왔어요. 4분기 때는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조건부 승인이 나오면서. 자, 그러면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면서 1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또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대응을 하셔야만 이 삼성전자로 수익까지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요. 자, 그동안에 제가 삼성전자 뭐 7월달부터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10월달에도 아직 저점 구간은 아닙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 물량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보세요. 자, 이때 기사도 제가 같이 올려드렸었는데, 자, 요 내용이었죠. 조건부 승인 이슈 나왔을 때. 자, 좀 내려보면요. 자, HBM 이슈로 3%대 상승은 이어가고 있다. 조건부 승인이고
단기적인 물량 부족 현상 때문이다. 아직 정식 공급망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 부족 현상이 끝나면 언제 공급이 끊길지는 모른다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은 아직도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기간의 시적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걸 판단이 된다. 자, 그리고 미국 대선도 언급을 드렸었죠. 트럼프가 유력해 보이는데 미국 반도체법을 비판했기 때문에 반도체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삭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의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와 누적 공매도가 줄어드는 시점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겠습니다. 자, 10월 28일 날에도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어요? 살짝 올랐다가 저점을 또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때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이구나. 추세 전환돼 있구나. 물타기 아마 엄청 많이 하셨을 건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만 지금 반등 시점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 구간인지 자, 요런 걸 파악을 하고 물타기라든지 자, 이러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러한 내용들 이 소통망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이 손실률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반대로 수익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지 이러한 대응 전략들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요 상단에 보시면 김프로 직통 번호입니다.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삼성 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입장 링크 문자로 발송을 해드려요. 지금 소통방에 100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제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유한양도 있고요. 자, 좀 더 내려보면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펩트론, 원전 HLB 제가 찍고 있는 종목이 10종목이 넘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전부 다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 전략들 그리고 상승했을 때 왜 상승을 하는지 하락이 됐을 때 왜 하락이 났는지 이러한 이유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러한 내용도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자, 이 소통방에서 저 김프로랑 같이 좀 제대로 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010-4056-9493번으로 삼성이라고 문자를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은 삼성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분들께는 이러한 대응 전략들 문자로 실시간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문자로 아시겠죠?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를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응 전략들 공개를 해드린다고 해서 따로 돈 받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100% 무료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이상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할 시드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단계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무료 이벤트입니다. 자, 기초자금 100만원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매매 타점 공유를 위한 무료 소통방입니다.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방인데 제가 매일 장전에 하루에 한 종목에서 3종목 정도 꾸준하게 추천을 해드리면서 종목당 작게는 뭐 5%대, 많게는 15%, 가끔 상한가 나올 때는 20% 이상도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이에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100% 승률은 안 나옵니다. 자, 이거는 미리 좀 인지 좀 해주시고요. 하지만 보통 10종목 정도를 들였을 때 최소 8종목, 8할 이상의 승률로는 꾸준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자, 간단히만 좀 살펴보시면요. 자, 요거 12월 7일 날 겁니다. 12월 7일 날. 장전에 이렇게 시황 자료도 같이 올려드리면서 자, 그날 어떤 테마가 좀 시장의 주목을 끌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좀 내려보면요. 자, 이날에는 효성 OMB,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유비온 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뭐 효성 OMB 9시 5분에 5% 수익권 절반 매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9시 4분에 5% 수익권 절반 매도, 유니온 9시 9분에 상승 VI 발동이 됐는데 약 11% 수익권에서 절반을 매도를 했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절반 매도했었죠. 상승 VI 발동이 되면서 12% 수익권에서 남은 절반 전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효성 OMB 상한가 안착을 했죠.
8% 수익권에서 남은 절반 전량으로 매도를 했고요. 유비용 같은 경우 이렇게 윗꼬리가 쭉 밀리고 있다 보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 정도 수익권에서 나머지 물량 전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오전장 보시면은 9시 22분에 끝났죠. 보통은 9시에서 늦어도 한 11시 사이에는 종료가 돼요. 자, 근데 이게 단타 종목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들어오셔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면 되고요. 가끔 손절 종목도 나옵니다. 하지만 8할 이상의 승률은 꾸준히 나온다는 거 꼭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구독자 무료 이벤트 링크가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요러한 화면에 나와요. 김프로 무료 구독자 혜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 원하시는 무료 혜택에다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텔레그램 소통방은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발송을 해드린다 말씀 좀 드렸었죠. 자,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하고 간단한 사연 적어서 입장 링크를 받으실 연락처 기재를 하셔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9시에서 늦어도 한 11시 사이에는 매매가 종료가 되는데,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타 종목이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좀 밀리는 종목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좀 느긋하게 중장기로 뭐 스윙 종목이나 아니면 장기 종목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요, 요 옆에 히든 매집주 여기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종목 받으실 연락처 똑같이 기재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 히든 종목 추가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히든 매집주는요, 보통 1차에서 3차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고요. 작게는 30%, 많게는 한 50%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끔은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도 나옵니다. 단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히든 매집주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서 이 중장기 종목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방이다 보니까 입장 신청 완료해 주시면서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